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택 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엇갈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 업종이 증권사 스티플 니콜라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 8일간의 상승을 졌고 대부분 급락한 것이 증시에 부담을 주었지만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2%가 상승하는 등 안정을 찾고 달러와 약세로 인해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 증시 전반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하루였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증시에는 오히려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줄이면서 다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2월의 기준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1.2%가 증가한 488만 채를 기록해 전망치였던 490만 채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2월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7%가 상승해 20만 2,600달러를 기록한 것이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보도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금리 인상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2월 혹은 연내 안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또 한 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제약과 소매, 태양광, 어페럴, 금광, 유틸리티 그리고 통신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 건설과 철도, 금융, 반도체, 항공업종 등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1.9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국채금리 지금 1.915%, 1.9% 선도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아시아 쪽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8,700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영을 맡고 있는 칼스텐 칼레빅 부동산 투자 부문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아시아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아왔으며 이제 그 대상 지역을 싱가포르와 도쿄 두 곳으로 좁혔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도쿄는 확실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단일 부동산 시장이라면서 궁극적인 투자 목표치를 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시아에 투자할 자금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증권사 UBS가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는 소식으로 미국 최대 사무용품 판매업체 스테이플스가 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업체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자사의 C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1.8%의 악세를 보였고 증권사 제프리스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에 세계 최대 제약업체 파이저는 2.8%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고급 요가 웨어업체 룰루레몬 아슬레리카는 증권사 캐나코드 제니어티가 목표 주가를 58에서 55달러로 낮추는 등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는 소식에 3%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정유업체 코노코필립스는 세계 최대 업체 엑선모빌과의 합병 루머가 퍼지면서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0.5%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다는 소식에 3%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지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2월의 국가활동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국가활동지수 즉 NAI가 마이너스 0.1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플러스 0.1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 지수도 기존의 0.13에서 마이너스 0.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국가활동지수는 85개의 경제지표의 평균을 이용해 미국의 경제활동을 평가하는데요. 제로를 기준점으로 경제의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확장 모멘텀에 다소 제동이 걸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2월 신규주택 판매량과 노동부가 발표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등의 경제지표와 함께 맥코믹, 스틸케이스, 소닉, H서플라이 홀딩스 그리고 G3 어페럴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김선영 연구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소식으로 분석을 좀 자세히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 흐름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외신 소식도 어떤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